요즘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초기 인기가 지금까지 가장 높았었는데요. 그때 83%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84%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을수록 기뻐하는 사람들은 좌파지만 우파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마음보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 우파가 정권을 못 잡을까봐 불안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불안, 근본적인 걱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는 안보에 대한 불안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한 불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안심을 주는 정부고 경제에 대해서 안심을 주는 정부일 것 같으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는 없죠.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픈 것은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파가 볼 때 좌파가 너무 잘 되고 잘하면은 우파의 정권을 잡을 기회가 없으니까 참 배 아프다. 이런 것은 이제 가능해도 불안해할 건 없잖아요. 근데 안보가 위태롭다. 경제가 위태롭다. 그러면 이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불안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보에 대한 것부터 볼까요? 우리나라가 프랑스 정도의 국민의식을 가진 민도라면 안보에 대한 불안,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안보에 대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죠. 프랑스는 좌파가 오랫동안 집권했는데도 안보 불안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진국 국민이었고 그 좌파들도 선진국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정책은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가 집권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제 망하게 생겼다, 그런 불안이 프랑스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이렇게 프랑스 국민들처럼 선진의식이 없고 우리나라 좌파들 가운데는 급진 좌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종북 좌파 혹은 친북 좌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없어지더라도 적화통일이죠. 없어지더라도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이 급진 좌파 혹은 종북 좌파, 친북 좌파들이 주동이 돼서 이끌어 간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혹이 지금 불거져 나오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한국의 북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공산 정권이 있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이런 악랄한 공산 정권을 추종하는 자들이 우리나라 정권의 핵심부에 있다.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나라를 적화시키면은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흡수 통일이 되고 적화 통일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수많은 우파들이 숙청을 당하게 되고 숙청 가운데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의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특히 김정일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남한을 통일시키면 2천만 명 정도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공언까지 한 그런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정권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 최소한 1,000만 명 이상은 죽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면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게 인기를 얻을수록 불안한 겁니다. 안보가 불안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분야에 혹은 핵심 직책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할까요? 비서실장 김종석,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사파 출신이라는 것. 그가 뭐 전향을 선언한 적이 없으니까 그가 아직도 주사파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람이 비서실장이다. 그럼 대통령은 비서실장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비서실장까지 차고 들어갔다면 다른 쪽에는 얼마나 더 많은 주사파 출신들이 들어갈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이 주사파들이 들어있을 것인가. 불안한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우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잘 되는 인기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적화 통일이라도 시키면 큰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기가 막 올라갔을 때 고려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고려연방제, 연방제를 실시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통일을 시켜버리면 완전히 꼼짝없이 월남꼴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파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인기가 많을수록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에 대한 불안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혹은 천만다행으로 안보 위기에는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나라가 적화가 되지 않고 넘어간다. 5년 동안 나라가 적화 위기를 넘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위기가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 우리나라가 프랑스 정도의 수준의 의식이라면, 국민의식이라면 좌파 집권해도 경제 위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경제를 좀 망치죠. 모든 세계의 좌파들은 다 경제를 망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떤 좌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눠줘야 되니까, 퍼줘야 되니까, 서민들을 자꾸 잘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공무원 12,000명을 뽑겠다고 11조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12,000명 없는 것도 이건 불이죠. 공무원을 한 번 뽑으면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12,000명 뽑겠다. 11조 들어간다. 그럼 그 정년까지 하려면 수십조 원이 또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겠다. 대부분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 80만 명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는 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작 초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많은 공무원들은 현재 상태에서 볼 때는 앞으로 늘어나도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쓸모없는 공무원들이죠. 없어도 되는 공무원들. 기존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제 일을 설렁설렁 해도 월급을 받는 그런 단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재정이 악화돼서 경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다 그리스가 그렇게 했죠. 그리스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재정이 악화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그리스죠. 그리스가 전 국민의 20% 정도를 공무원화 시켰는데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갔을 때 우파들이 경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 먹여 살리느라고 계속 재정을 투입하고 빚을 내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 경제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스 공무원들은 뭐 오후 2시 반이면 퇴근해버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혼자 하는 일을 둘이 하는 식으로 하니까 할 일이 없는데 그 많은 공무원들 먹여 살리려면 뭘로 먹여 살립니까? 돈이 어디서 무슨 그냥 굴러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는데 쓸 돈은 많다. 그거 망하는 거죠. 그리스가 지금 완전히 가난한 국가, 거지 국가 비슷하게 지금 돼간 것이죠. 베네수엘라도 예를 많이 들죠. 베네수엘라는 석유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 석유 기업을 전부 국유화 시켜가지고 국영기업 만들어가지고 값싸게 석유를 국민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싼 석유를 펑펑 쏴대니까 국민들은 좋아했죠. 석유값이 절반 이하로 팍 떨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값싸게 공급할 수가 없는데, 만약 석유값을 계속 올린다. 그럼 국민들이 그렇게 싼 것에 맛이 들어있는데 갑자기 석유값을 배로 올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치죠. 그러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계속 빚만 늘어나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거지 나라가 되고 말았죠.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국민 체중이 몇 킬로씩 줄어드는,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공무원 숫자 왕창 늘리겠다. 전부 돈 들어가는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전부 10%만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고, 이런저런 무상 뭘 하겠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공짜 얻어먹으니까 좋겠죠. 그 돈은 누가 냅니까? 돈 내다 못 내면은 결국은 빚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빚더미 올라서면 빚 갚고 이자 갚고 하다가 결국은 허덕이고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더군다나 한국의 북쪽에는 이제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은 공산 국가 북한이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 만약 우리나라가 적화가 되면, 북한이 우리나라 우파들을 다 죽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럴 리도 없겠지만 대부분 다 죽이죠. 안 죽인다고 해도 경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좌파들이 하는 일은 뭐냐? 특히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잘 사는 사람들을 뺏어가지고 그냥 나눠 쓰는 거,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우선 나눠 먹고 말자. 그게 북한이거든요. 다 몰수해가지고, 모든 것을 몰수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말아먹고, 거지국가 되는 게 북한의 정치 정책인데, 그럼 북한이 우리나라를 적화시키면 자기들이 주도를 해서 뭘 하려고 그러지,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적화 통일이 돼서 나라가 피비린내 나는 그런 숙청이 없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이건 완전히 거덜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파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참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들이 언론을 장악해서 계속 좌파 정부에게 유리한, 또 좌파 인사들에게 유리한 그런 보도만 하기 때문에 일반 대부분 국민들은
좌파가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엄청 뭐 우리나라에 희망을 줄 줄로 알고 있죠. 그거 계속 보면 거기에 세뇌돼 버리니까. 자, 우리나라의 이 안보 위기,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이제 한 개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야당이 야당다운 야당. 그럼 야당다운 야당은 선명한 야당. 어정쩡한 야당 되면 안 되고요. 선명한 야당. 깨끗한 야당. 강력한 야당. 이렇게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이제 야당도 좀 믿을만 하구나. 뭐 하는 거 보니까 좀 제대로 하는구나. 응? 믿음이 가죠. 그러면 국민들은 마음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야당이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정부가 함부로 포퓰리즘 정책을 쓰지 못하죠. 야당이 두렵고 국민이 두려우니까 야당이 반대하는 일을 함부로 못합니다.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선심 정책을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럼 선심 정책을 마음대로 못 쓰면은 함부로 재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재정 낭비가 없기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야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력한 야당. 그런데 현재 야당 하는 것을 보십시오. 국민의당은 야당도 아니고 여당 이중대가 틀림없고 바른정당은 야당인지 여당인지 어정쩡하고 자유한국당 또 어정쩡한 게 많고 이래가지고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지난 2일 갤럽 여론조사에 자유한국당 8%, 바른정당 8%, 국민의당 8%, 다 합쳐도 민주당을 못 따라가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당 가지고 무슨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야당의 뛰어난 지도자가 리더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야당을 이끌지 않고 있는 건 문제죠. 가장 문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지난번 대선 때 보십시오. 홍준표가 강력한 보수우파 사상을 무장하고 나가니까 지지율이 막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잖아요. 그게 답이죠. 그게 우리 야당이 사는 비결이고 다 정답이죠. 현재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야당의 대표가 그것도 단일 지도 체제의 대표가 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현재 볼 때는. 왜냐하면 야당의 홍준표 후보를 능가할 인물이 현재는 안 보이니까. 다른 뭐 후보가 있습니까? 뭐 마크롱 같은 그런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같은 그런 신선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강력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는 홍준표 후보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뭐 다른 길이 없으면은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는 수밖에 없고요. 홍준표 후보는 더욱 강력한 야당, 선명한 야당, 깨끗한 야당 만드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수 우파에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